안녕하세요. 건강한 습관입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내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죠. 내가 몸이 아픈 것만큼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힘들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서 너무 지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너그럽게, 너무 다정하게만 대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를 너무 풀어 키우면 금방 버릇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양보해주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 상대는 그걸 고마움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기분 나빠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는 사라지고 서운함만 남게 되죠. 관계도 비슷합니다. 조금은 거절도 하고, 조금은 선을 긋고, 조금은 내 기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친 말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라는 선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조금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과장하거나 속이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정면으로 몰아붙이면 상대는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고 벽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일단 믿어주는 척 들어주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말을 키우고 점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모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무심코 자기 속마음을 조금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숨기고 싶어 하던 진심일 수도 있죠. 그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들이밀기보다는 모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면 상대가 오히려 마음이 자극돼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면으로 잡아당길수록 더 도망가고 조금 비켜서 있을수록 스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성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의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가치관이 그대로라면 조건이 다시 맞춰졌을 때 다시 비슷한 일을 벌이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도 단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경험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억해두되 집착하지 않고 거리만 조절하는 것. 그게 지친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사실은 내 지능, 내 그릇만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내 기준이 좁으면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사소한 습관만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색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빨강, 파랑, 노랑의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높은 정신적 능력도 그걸 느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별난 성격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은 애초에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도구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서로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다가 가시에 찔려 떨어졌다가 또 춥고 외로워져서 모이고
또 찔리고 결국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딱 좋은 간격을 찾아냅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상대의 결점이 모두 보이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너무 끊어내고 살면 삶이 황량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딱 이 정도면 서로 견딜 수 있겠다 싶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의와 존중입니다. 이 선 안으로 너무 들어오지 마라. 조용히 알려주는 장치죠. 고독에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 늘 사람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편이 훨씬 마음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집에만 있으면 몸이 바깥 공기에 예민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둔도 완전한 사교도 둘 다 극단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가끔은 바깥 공기를 쐬고 사람들의 거친 말에도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다 라는 나만의 메모를 머릿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짧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를 멀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것처럼요. 이건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매번 똑같이 기대하고 똑같이 실망하는 것은 결국 나만 지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일보다는 나를 찌르는 작은 불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몸 전체는 멀쩡해도 작은 신발이 발가락을 누르면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죠. 삶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별 문제 없이 지나간 시간은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한번 밀린 일, 누가 던진 말 한마디, 그런 것만 계속 떠올립니다. 고통은 적극적으로 느껴지고 평안과 행복은 조용히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할 때 잘된 것을 의식적으로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좋은 관계, 지금의 건강,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조건은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도 너무 절망하지도 않는 중간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앞서가며 꿈을 뻗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변할 가능성을 늘 머릿속에 두면 조금 더 침착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비중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행복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음식도 맛있고 대화도 즐겁고 책도 눈에 들어옵니다. 몸이 아프면 큰 돈, 큰 집, 명예가 있어도 그냥 배경 소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출세, 돈, 학벌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희생하는 선택은 길게 보면 손해입니다. 특히 짧은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몸을 망치는 일은 2배의 손해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얼마나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고 비난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물론 명예와 평판이 어느 정도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묶이면 내 행복, 내 평온은
타인의 말투와 표정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두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는 내 기준을 조금 더 앞에 놓는 것이 마음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상상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돌리며 걱정을 키우는 습관이 있죠. 머릿속에서는 재난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이 상상은 현실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불안의 포로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어날 수 있는가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습관입니다. 재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없을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몇 번씩 겪는 것도 내 마음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무료함을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고 만들고 배우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허함은 곧 자극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끝도 없는 영상 시청, 쓸데없는 인간관계, 과한 소비, 과음, 도박 이런 것들은 내면이 비어있을 때 외부 자극으로 메우려다 빠지기 쉬운 통로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직접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책 한 페이지라도 읽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나의 방향으로 쌓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의 개수도 너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많고 챙겨야 할 관계가 많을수록 내 마음은 늘 분주해지고 걱정할 일, 비교할 일이 늘어납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욕망과 불안, 피로를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권태를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몇 사람, 조용히 응원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독을 선택하는 마음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을 때처럼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어디든 끼어있고 싶은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죠. 이건 나빠진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분별 있게 사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와 내 삶을 돌보는 데 쓰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할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기쁨과 갑작스러운 슬픔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큰 축복처럼 보였던 일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너무나 불행처럼 느껴졌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 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도 너무 무너지지도 않는 태도, 이 일의 진짜 의미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라고 한 발 물러서 생각하는 태도가 마음을 많이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 것. 하지만 완전히 등 돌리지도 말 것. 상대의 본성을 기억하되 미워하는 데 쓰지 말 것.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어떤 성공보다 앞에 둘 것.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덜 흔들린다는 것.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너무 퍼주다가 지친 분들, 관계와 고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요즘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점,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 중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관계와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건강한 습관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